안녕하세요. 저는 청담 포워드 피부과의 이선복 원장입니다. 이번에 이제 저번 주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라이브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은 조금 더 흔한 주제를 한번 가져오 볼까 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오늘의 주제는 "당신의 점은 과연 안녕하신가요?" 라는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 점이라는 것은 태어났을 때부터 생기는 분들도 있고 살아가면서도 생길 수 있는데, 다양한 상황에 놓일 수 있고 모양도 형태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흔해서 당연히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지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 보았고,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도 되지만 제가 조금 강조하는 부분은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흔하죠. 얼굴부터 몸, 뭐 손끝 발끝까지 있는 이 점. 과연 이 흔한 점이 과연 특별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고, 제가 이제 피부과 전문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점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제 몸에 점이 조금씩 생기는데요.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점이 예전보다 커지는 것 같은데 정말 괜찮은지를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최근 5년 이내에 조금 더 많아졌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대, 코비드-19 시대를 이제 겪고 나서 조금 더 이제 우리 집에서 이런 방송도 자유롭게 볼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의학 지식에 대한 관심도 또 높아지고, 특히 피부에는 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점을 조금 조심해야 하는지, 이런 점들을 많이 방송 매체나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요런 질문으로 오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인제 흔한 경우는 쪼끔 더 "얼굴에 점이 지저분해 보이는데 오늘 제거하러 왔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발바닥 점이 생기는데 레이저로 간단하게 제거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라이브 채팅에서도 이제 "한국인도 피부암이 많이 있나요?"라고 하시는데, 실은 이제 유병률이 점점점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인제 대학병원에서 재직해서 피부암 수술을 할 때에도 생각보다 젊은 분들부터 연세가 있는 분들까지 다양한 나이대 환자분들을 많이 보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매년 유병률 발견하는 확률이 쪼끔 더 높아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인제 먼저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제가 한번 퀴즈를 잠깐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과연 이제 왼쪽과 오른쪽 사진 중에 어떤 점이 더 나쁜 경과를 보일까요? 그래서 한쪽은 양성점이고, 오른쪽의 점은 비전형적인 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두 사진 모두 진한데 "진한 점이 다 나쁜 건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은 점이 진하다고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고, 왼쪽은 어 전형적인 점의 일반적인 양성점이고, 오른쪽 사진은 이제 흑색종의 사진인데요. 우리 인제 실시간 질문에서는 "해변을 놀러 갔다 일건 화상을 입으면 피부암이 올라갈 수 있나요?"라고 하시는데, 실은 이제 피부암의 위험 인자에서도 화상이 있거든요. 화상 위에 생기는 것도 있는데, 실은 이제 화상이 그냥 일광 화상보다는 쪼끔 더 중증도가 높은, 피부가 이렇게 많이 벗겨지고 아니면 뭐 지방이 노출될 정도로 정말 심각한 화상은 바로 피부암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한 10 년, 20년 뒤에 화상이 생겼다라는 논문 보고도 꽤 있기 때문에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는데, 한 번의 일광 화상으로는 이제 100%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하기에는 쪼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또 이제 다음 퀴즈를 보시면, 둘 다 약간 푸르스름한 점인데 한쪽은 일반 양성 이제 블루 니브스라고 해서 이제 그 푸른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오른쪽은 이제 흑색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인제 또 빨간 점이라고 해서 "빨간 점이 걱정이에요."라고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쪽은 양성 경과를 보이는 빨간 점이고, 오른쪽은 이제 악성 경과를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제 퀴즈 슬라이드를 보여서 인제 오늘의 하실 것들을 제가 쪼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제 스케치를 해 드렸는데요. 오늘의 내용은 이제 파트를 인제 세 가지의 파트로 나눴고,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검은색, 갈색 점, 그리고 우리가 빨간 점이라고 하는 붉은색 점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푸른색 점이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푸른색 점은 어떨지 요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첫 번째 경우이고 우리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검은색, 갈색 색조, 색상을 띤 점입니다. 실은 이제 점이라는 거는 의학 용어는 아니고 우리가 인제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 명칭은 멜라닌 세포성 모반입니다. 이 멜라닌 세포성 모반이라고 붙이는 이유는 우리가 인제 점이라는 게 색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제 점 세포는 실은 인제 여러 가지 이렇게 유래가 있는데 가장 흔한 요 멜라닌 세포성 모반은 이제 멜라닌 세포와 유사한 이제 어 발생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점이고 색소를 만드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색소성의 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멜라닌 세포성 모반이 정식 명칭이지만 우리가 오늘 이제 점이라는 양성 종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점은 보통 이제 갈색 또는 진한 갈색, 연한 갈색, 어느 경우에는 검은색 색조를 볼 수 있는데 이제 연한 갈색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피부에 조금 가까운 층에 있는 거고, 진할수록 아니면 좀 크기가 이렇게 튀어나올수록 더 깊은 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요 조직 소견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경우에 따라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털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털이 동반된 점으로 오시기도 하고요. 그쵸? 이러한 멜라닌 세포성 모발, 점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선천적이라는 것은 태어난 직후나 아니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생기는 점을 말을 하고, 이 선천성 모발은 굉장히 인제 경과에 중요한 소견을 가지고 있고, 인제 우리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후천적 점은 후천적, 그러니까 나이가 쪼끔 더 들면서 생기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천적 모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기가 거대 모발이냐 아니면 그 이하이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만약에 선천적 모발이 태어났을 때부터 딱 몸에 있는 모발이 20 센티 이상이면 나아가 이제 살아가면서 있어서 악성 흑색종이라고 하는 악성 피부 종양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그 모발 안에서 10% 20%로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깊게 보아야 하고, 만약에 선천적 모발의 모양이 변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뭔가 볼록볼록한 새로운 병변이 튀어나온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 병원을 보셔야 하는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검은색, 갈색 점이 이제 좋은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일단은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점이 증상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제 특별한 증상이 없고 크게 변화도 없습니다. 또 정말 신기하게도 이 나이가 들면서 점은 사라질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20 대에서 30 대까지도 새로운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30 대 갑자기 생긴 점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20-30 대까지도 새로운 점이 생길 수 있는데 60대 70 대로 갈수록 기존에 있는 점은 퇴화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인제 새로운 검버섯이나 잡티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죠. 단 우리가 인제 만약에 점이 어린아이라든지 신생아라든지 이런 경우에 생겼는데 우리가 인제 어쨌든 몸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성장을 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점도 같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점 자체가 이렇게 빠르게 커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서 '점이 커질 수 있다.'라고 주의 깊게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 어떤 경우에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검은색, 갈색 점을 조심하면 될지 한번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검은색, 갈색 점이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암과의 구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실은 이제 피부암과의 구분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피부암도 전이를 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발생한 암도 다른 부위에 넘어갈 수 있고 전파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고, 또 이 피부암 중에서도 특정한 피부암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너무 빨라서 우리의 이제 생사를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피부암과의 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피부암이 생기는 곳이 대부분 얼굴인 경우가 일단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얼굴은 이제 피부 조직이 제한되죠. 왜냐하면 어떤 상처가 났을 때 다시 꼬매고 하는 경우에 이제 뭐 눈의 변형이 올 수도 있고 얼굴에 안면 비대칭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암을 조기에 발견을 해서 조기에 치료를 해야 뭔가 미용적으로도 우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검은색, 갈색 점이 반드시 피부암과의 구분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오늘 인제 강의를 통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 사진 모두 피부암에 합당한 사진인데 보시면은 요렇게 전형적으로 '아 누가 봐도 쪼끔 이상하다.'라고 하는 경우를 실은 많이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은 이렇게까지 진행되는 걸 보는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이 쪼끔 더 많고, 요즘에 인제 20-30 대, 30-40대 분들은 아주 작을 때 발견해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검은색, 갈색 점일 때 우리가 인제 어떻게 하면 쪼끔 더 알 수 있을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인제 중요하게 오해를 한번 바로잡고 싶은데, 내 점이 특별하게 아프지 않고 아무런 증상이 없으면 괜찮다, 이런 건 틀린 말이고요. 또 피부암은 꼭 증상이 있다, 요런 것도 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인제 당연히 어떤 신체에 있는 암이 생겼을 경우에는 뭐 소화가 안 된다든가, 위암 같은 경우에는 소화가 안 된다든가, 뭐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뭐 설사가 잦다든가 아니면 혈변이 있다든가 뭐 요러한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피부암은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증상이 꼭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어릴 때 있었던 점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선천성 뭐 막 태어났을 때부터 생긴 점 같은 경우에는 또 조심히 봐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릴 때 있던 점은 안전하다 요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쪼끔 오해라고 생각하시고, 점은 튀어나오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신데, 대부분의 점은 잘 튀어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고 튀어나오지 않으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요러한 오해를 생각하시기 전에, 우리는 인제 피부의 암에 인제 점은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식별하는 게, 판단하는 게 일단 1차 목표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통해서는 조금 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점이 비대칭인지 아닌지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양섬점은 요렇게까지 크기가 크지 않고 좀 더 작은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경계가 뚜렷하고 주변과 이렇게 대칭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만약에 조금 나쁜 피부암인 경우에는 좌우가 대칭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으로, 세로로 반으로 접어 봐도 되고 가로로 반으로 접어 봐도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좌우 대칭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이 뭔가 온전하게 동그랗지 않고 양쪽이 비대칭인 경우에는 피부암의 확률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요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경우에는 점 자체의 경계가 흐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온전하게 주변과 구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마치 수차의 물감처럼 주변으로 번지는 듯한 요런 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실은 얼굴보다는 발바닥인 경우, 손가락, 발가락, 손톱, 발톱인 경우가 훨씬 많은데, 이렇게 경계가 흐릿한 경우에도 나쁜 예후를 보일 수 있는 피부암일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도 인제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을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의 점이 여러 가지 색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면 점인데 점의 안에 연한 갈색도 있고 또 진한 색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갈색이 아니라 쪼끔 검은색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회색빛을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점이 아니라 하나의 점이 안에서 여러 가지 색조가 있는 것도 실은 전형적으로 좋은 소견은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여러 군데에서 조직 검사를 해야 할 만큼 좀 나쁜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꼭 요렇게 확대경을 본 사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육안으로 보아도 안쪽에 엄청 진한 부분도 있지만 쪼끔 연한 부분도 있고, 또 진한 부분도 있고 갈색인 부분도 있고, 실은 한 가지 소견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렇게 비대칭적인, 가로로 딱 접었으면은 위아래가 다르죠. 요런 거는 이제 피부암의 전형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으신 경우에는 주저 말고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서 피부암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크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이제 크기가
뭐 1 센티, 2 센티 넘어가는 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크기만으로 진단은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뭔가 비대칭이 있다든가 색조가 다양하다든가 경계가 흐릿흐릿하면서 크기가 크면 이제 안 좋은 신호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이제 저희가 인제 0.6 센티라고 하면은 이제 좀 판단하기 쪼끔 어려운데, 이제 새끼 손톱을 보았을 때 한 반 정도 이상의 크기가 점이 있는데 앞선 소견, 뭔가 비대칭, 그리고 색조가 여러 가지가 있거나 아니면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피부암의 확률이 쪼끔 더 높아지는 것 같고, 실은 이제 요분의 사진 같은 경우에도 안에서 보시면은 색조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제 콧볼을 기준으로 굉장히 큰 요런 점의 소견이다, 이런 경우에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하고, 얼굴에 생기는데 이렇게 보시면 다들 검버섯인 줄 아시거든요. 그래서 검버섯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피부암의 사진인데, 크기도 뭐 2 센티, 3 센티로 넘어가면서 주변으로 이렇게 새로운 병변이 새로 자라나고, 또 이렇게 가로로 접었을 때 비대칭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크기가 크면서 다른 나쁜 소견이 있어서 좀 피부암으로 의심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소견입니다. 그리고 인제 제가 인제 얼굴에 있는 사진들도 많이 보여 드리지만, 실은 이제 팔다리에도 이제 심심찮게 피부암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렇게 보시면은 좀 '검버섯이다. 뭔가 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굉장히 크기가 크고 또 비대칭적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로로 이렇게 반으로 접으면 위아래가 대칭적이지 않고, 그리고 색조도 굉장히 진하고 했던 분인데, 이분도 이제 피부암에 강력하게 의심해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인제 또 인제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도입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점이 커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졌다라고 하는 건 실은 저희가 인제 기억을 다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실은 이제 최근 6 개월이나 1년 이내에 요렇게 기존에 있던 점이 점점점 커지면서, 그리고 색조도 다양해지고, 그리고 대칭도 맞지 않는 요런 경우에 조금 더 피부암을 의심할 수가 있고, 실은 처음에는 걱정을 할 만한 소견이 없는 경우가 실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안심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제 휴대폰으로 자를 대고 사진을 찍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똑같은 각도로 이렇게 뭐 가로라든지 세로라든지 인제 자를 두고 이제 크기 변화를 보시는 게 좋고, 내가 너무 걱정이 된다 싶으시면 한 달마다 측정을 해 보셔도 되지만, 보통 한 2-3 개월마다 측정을 해서 요렇게 짧은 기간 동안 크기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커진다 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하시는 게 좋고, 특히 이제 우리가 잘 못 보는 피부 부분들도 있잖아요. 막 발바닥이라든지 이런 경우, 발가락이라든지 무심코 보낼 수 있는 그런 부위도 사진을 찍어 놓고 비교를 하시면 조금 더 객관적인 것 같고, 만약에 사진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실은 이게 또 진료를 보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환자분들께서는 점이 커졌다, 뭐 변화가 있다 하시지만, 실은 인제 요렇게 오시면은 진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쪼끔 더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사진을 꼭 찍어 놓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저희 또 어떤 경우에는 인제 피부암으로 많이 진행이 되어서 점점 갑자기 피가 난다, 아니면 진물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인제 상당히 진행이 된 피부암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부암인 경우에는 한번 상처가 나면은 몇 달이고 낫지 않고, 주변으로 색조가 번지고, 그리고 좌우 대칭도 당연히 맞지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진물이 나고 피가 나는 이유는, 이 피부암의 피부는 정상 피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너무 피부암은 빨리 자라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꾸 상처가 나고 주변을 파고들기 때문에 이렇게 피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연령층이 낮으신 분들보다
고령인 분들이 많아서 만약에 가족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소견의 피부 병변이 있다면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특히 이렇게 코 주변으로 생기는 피부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피부도 질기고 피부의 크기도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술의 범위도 크고 오랫동안 뭐 입원을 해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제 크기가 작을 때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제 제가 인제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은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손가락 발바닥에 검은 점의 형태로 나타나는 악성 흑색종의 발병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위에 생기는 흑색종의 발병률이 높지만 저희 같은 아시아인,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발가락 이런 데는 이제 햇빛 노출과는 쪼끔 연관성이 떨어지는 부위인데도 흑색종이 잘 생깁니다. 예를 들면 뭐 압력이 잘 이렇게 계속 받는 부위라든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대학병원에 제가 경험하신 분들 중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만큼 진행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인제 수술 범위도 커지고 또 예후도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 발가락, 손톱, 발톱 주변, 손바닥, 발바닥에 이러한 뭔가 점이 생겼는데 점점점 수채화처럼 옆으로 번지고 색조도 잘 좋지 않고 뭔가 쪼끔 더 안타깝지만 이렇게 진행이 돼서 뭔가 덩어리까지 생긴 경우에는 강력하게 이제 흑색종이 올라 로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발바닥에 점이 커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까이에 있는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내원하셔서 조직 검사를 꼭 고려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경우에도 실제로 흑색종으로 진단 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기 때문에 발바닥, 손바닥 뭐 손톱, 발톱 주변에 있는 뭔가 색소, 점이 있는 경우에는 레이저로 먼저 제거하기보다는 진찰을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제가 뭐 점이 비대칭 점이든가 아니면 색조가 다양하다든가 아니면 점점 커진다든가 이런 소견을 말씀드려도 실은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실은 무심코 지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함부로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하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은 이게 왼쪽 사진만 봐도 굉장히 크기도 크고 어떻게 보면 비대칭적이고 튀어나와서 흑색종이라고 의심돼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다발성으로 생겨서 뭐 "혹시 피부암이 아닌가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실은 악성 종양보다 검버섯인 경우도 많지만 실은 지루각 검버섯, 지루각화증인 경우도 많지만 실은 부분 숨어 있는 피부암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육안으로 자가 진단을 하기 어려운 분들은 걱정이 되신다면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며 진료를 보시면 아마 이제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 많이 이제 그 계획을 세워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검은색, 갈색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붉은색의 점에 대해서 쪼끔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은 이렇게 붉은색 점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은 이는 멜라닌 세포성 모반이라고 하는 앞에 말씀드렸던 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점과는 실은 아닙니다. 이는 점은 아닌데 점처럼 보여서 이제 빨간 점이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는데 이는 이제 모세혈관이 늘어나서 생기는 이제 빨간 체리 혈관종이라고 하고 살다 보면은 생기기 때문에 나이가 젊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연세가 있는 분들까지도 다 누구나 한두 개쯤은 가지고 계시는데 굉장히 이렇게 경계가 뚜렷하고 체리처럼 생겨서 체리 혈관종이라고 하고 실은 나이가 들수록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걱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1 년에 한두 개 눈에 띄게 막 몇백 개가 생기는 경우가 아니면 실은 악성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 양성으로 의심하고 있고 만약에 몇 달 안에 몇백 개가 생기는 경우에는 몸속에 뭔가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경계가 명확하고 주변에 이제 경계가 과 다른 아주 빨간 요 체리 혈관종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몸 주변에도 몇십 개, 몇백 개가 함께 있는 분들이 있고 처음에는 이게
뭐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다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뭔가 찾아보다가 발견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실은 건강에는 전혀 해가 없는 전염, 그리고 암과도 무관한 체리 양성, 혈관성 병변이고, 미용상 만약에 불편하시면 레이저로도 거의 뭐 흉터가 지지 않게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을 보면은 요렇게 빨간 점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는 이제 연어반이라고 합니다. 인제 색깔이 이제 연어의 색깔이 어 보여 보여서 붙여진 건데, 실은 뭐 서양권에서는 엔젤 키스라고 해서 마치 이제 천사가 이마에 뽀뽀한 그 자리에 생겼다라고 해서 연어반이라고 하는데, 이는 선천적으로 혈관이 늘어나고서 생기는 혈관 반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마가 또 흔하고 두피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목덜미에도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나도 다행히도 이제 보통 1세 미만의 대부분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뭔가 아이가 많이 울거나 보채거나 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혈관이 더 확장해서 두드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건강에는 이상은 없고 1세 이내에 보통 자연 소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실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내는 분들도 많거든요. 하지만 이는 어 악성 소견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그 나쁜 빨간 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는 좀 빨간 점을 조심하면 좋을까?'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인제 가져온 사진은 혈관 6종이라는 사진입니다. 실은 혈관 6종은 유병률이 굉장히 낮지만, 저도 이제 대학병원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1 년에 한두 번은 꼭 보았고, 또 제가 오늘 보여 드렸던 그 피부암들 중에서도 거의 가장 나쁜 예후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요렇게 연어반처럼 처음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연어반처럼 보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갑자기 정말 옆으로 빨간색 변화가 점점점 퍼진다든가, 아니면 덩어리가 조금씩 올라온다든가, 아니면 그 자리가 상처가 나서 딱지가 지고 잘 낫지 않는 요런 전형적인 소견이 보인다면, 조기에 치료를 하시려고 꼭 노력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혈관 육종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피부암들 중에서도 매우 공격적이고 안쪽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간과하실 수 있고 '일종의 멍인 줄 알았다. 그냥 혈관종이고 그냥 반점인가? 그냥 내가 멍들었나? 어디 부딪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특징적으로는 보통 이제 얼굴에 많이 생깁니다. 특히 두피나 헤어라인에서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냥 요렇게 빨간 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덩어리가 지기 때문에 쪼끔 다른 경과를 보이고, 딱지가 지고 상처가 낫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뭔가 빨간 점이 생겼는데 그 자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자꾸 낫지 않는다. 몇 주 동안 그대로다. 그대로가 아니라 점점 커지고 잘 안 낫는다. 그렇다면 이렇게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궤양이 동반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혈관 육종 같은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빨리 하셔야 하는 거고, 빨리 전이가 될 수 있고 또 재발도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상급 병원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앞서 요거는 이제 퀴즈에 있었던 사진인데, 처음에는 요렇게 생겼다가 주변으로 빨간 점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빠르게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어 병변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파트에 있는데요. 이제 푸른 점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푸른 점은 청색 모반이라고 하는 이제 대표적인 모반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검은색이라고 생각해서 뭔가 연필심 자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창 시절에 놀다 보면 이 자리에 이제 연필심을 들어갔다가 연필심이 남아서 그 연필심 타투로 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는 연필심이 찍혔나 보다.' 했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게 검은색이기도 하지만 푸르게 보입니다. 근데 인제 점세포가 앞서 이제 갈색이나 검은색보다 더 깊게 위치해 있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봐서는 그냥 '얕게 있는 점인가 보다.' 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훨씬 깊이 있는 푸른색 점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또한 다른 빨간 점이랑은 다르게 정식 이제 모반 세포가 깊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짙은 파란색이나 검은색을 띠기도 한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청색모반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생기는 경우가 많고, 제가 경험을 했을 때는 얼굴에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팔다리, 어깨 이렇게 사지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지에 생기는 경우에는 모르고 지내시는 경우도 많고,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제 악성 흑색종 같은 경우에는 이 팔다리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서 "혹시 이거 흑색종 아니냐?"라고 오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하지만 청색 모반은 이렇게 전형적으로 푸른 소견을 좀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흑색종처럼 빠르게 진행하지 않고 크기가 모양이 그대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특징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얼굴에 생기는 푸른색 청색 모반인데, 마치 처음에는 '멍들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요즘에는 좀 이렇게 인터넷 매체가 발달해서 그런지 최근에도 저희 병원에 이제 이마에 생긴 점 때문에 오셔서 조직 검사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혹시 인제 흑색종 아닌가요?"라고 하셔서 조직 검사를 하셨지만 최종 인제 청색 모반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색 모반은 대부분 양성 병변이기 때문에 이제 건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청색 모반의 5% 정도는 이제 악성 흑색종으로 갈 수 있는 좀 특별한 타입이 있거든요. 실은 그거는 이제 육안으로 판단을 할 수는 없고, 뭔가 이 안쪽에 있는 세포가 이 쪼끔 일반적인 청색 모반과는 다르게 약간 나쁜 비전형적인 세포로 되어 있는 청색 모반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걸 좀 의학용어로 세포성 청색 모반이라고 하는데, 실은 이제 피부과 전문의도 이렇게 육안으로 100% 진단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청색 모반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지거나 아니면 덩어리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그냥 제거하시면은 안 되고 반드시 피부과에서 진료를 하시거나 아니면 조직 검사를 하셔 가지고 이게 인제 세포성 청색 모반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타입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좋고, 요거는 인제 교과서에도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청색 모반, 푸른 점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지만 어 이렇게 조심하시는 게 필요한 경우가 있고, 제가 다음 사진에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입술에 점이 생겼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입술에 푸른 점으로 왔습니다. 한번 생겼는데 없어지지 않고 점점 커져요. 또 한번 깨물면 피가 나서 멈추지 않아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는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요런 청색 모반은 아니고 이제 입술에 있는 정맥들이 뭉쳐서 생기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입술은 이제 혈관이 발달이 이렇게 많은 피부 기관인데, 입술을 인제 우리가 실수로 깨물거나 하는 경우에는, 트라우마가 생기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입술에 있는 어떤 정맥이라는 혈관들이 서로 뭉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인제 나쁜 혈관들은 아니고 정상 정맥들이 서로 뭉치게 되는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다가 이 정맥은 인제 혈류가 쪼끔 크고 혈관이 크고 직경이 크고 또 서로 뭉치다 보면은 혈류의 흐름이 세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커져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서 오시는데, 이는 이제 실제로 점은 아니고요. 이제 푸른색 혈관인 정맥들이 모여서 생기는 혈관성 병변입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보이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뭐 흑색종처럼 생기기도 하고, 다른 기저세포암이라고 해서 얼굴에 생기는 흔한 암처럼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서 오시는데, 이 경우에는 정맥호라고 하는 양성 정맥 질환이다. 그래서 이제 피부과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확대경을 봐서 보면은 이게 인제 피부암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정맥이 뭉쳐서 생긴 정맥호인지를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생기는 경우에는 한 번쯤은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가셔서 이게 그냥 반점인지 아니면 기저세포암 같은 악성 종양인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정맥호인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고, 정맥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번 강의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흔합니다. 근데 연령에 따라
20-30 대에 생기는 분들도 있고 50-60 대에 생기는 분들도 있는데 한 번 생기면은 자꾸 이제 양치질을 하거나 아니면 대화를 할 때 깨물어서 피가 나서 이제 멈추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서 오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육안으로 진단이 대부분 가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입술에 이렇게 푸르딩딩한 병변이 지속이 된다면 정맥호라고 하는 푸른 점은 아닌 질환을 한번 의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청색 모반을 앞서서 제가 요렇게 전형적인 청색 모반들을 보여 드렸는데 이런 청색 모반이 그냥 지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 놔뒀는데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 점점 진해지고 크기가 커진다라고 하시면은 반드시 요런 경우에는 세포성 청색모반이나 악성 흑색종으로 바뀔 수 있는 케이스일 수 있어서 조직 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하고 마찬가지로 청색모반도 걱정이 되실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서 이제 검은색, 갈색 점처럼 이제 자를 대시고 사진을 찍어 보시는 걸 저도 추천을 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어깨에 청색모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해 보았었었는데 제가 조직 검사를 할 시간을 타이밍을 쪼끔 놓쳐서 저도 이제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 사진을 찍어 놓고 가로 세로 사진을 찍어 놓고 6 개월마다 비교를 해 보고 있는데 아직 크기의 변화나 뭐 더 진해지거나 아니면 더 튀어나온 병변이 없어서 아직은 안심을 하고 있는데 요렇게 앞서 보였던 사진과 다르게 너무 커지고 진해진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암이거나 아니면 다른 나쁜 변화가 동반된 청색모반일 수 있으니까 조직 검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청색모반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이렇게 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이제 반드시 악성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은 악성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위성 병변, 주변으로 번지는 병변을 함께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병변이 진해지고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으로 뭔가 여기 바탕을 보시면 조금 푸르딩딩하잖아요. 주변으로 물감 번지듯이 푸르는 병변이 생기거나 아니면 새로운 병변이 생긴다면 나쁜 경과를 보일 수 있는 청색모반일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오늘의 강의를 쪼끔 더 요약을 해 보면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을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경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면 만약에 이제 제가 오늘 강의를 해 드렸는데 최근에 갑자기 커지는 뭔가 색소성 병변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피부암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커질 뿐만 아니라 색이 점점 진해지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색 색소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진한 색이 있거나 아니면 까만색이 있거나 주변의 경계가 흐리거나 이런 다양한 변화가 있을 때에도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고 또 이제 쪼끔 진행된 경우에는 출혈이나 딱지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쁜 경우 우리가 좀 나쁜 피부암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피부암인 경우에는 출혈과 딱지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 오늘은 사진을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실은 피부암 중에서는 각질이 많이 생기는 피부암도 있거든요. 얼굴이나 귀나 어르신들 보면은 귀나 입술이나 볼 같은 이런 햇빛 노출 부위에 뭔가 각질이나 출혈, 딱지가 반복되는 병변이 있으면 요거는 이제 피부암이거나 피부암의 전 단계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가족분들 중에 그러한 피부 병변이 반복이 되고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 뭐 이게 지루 피부염이나 다른 일반적인 습진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좋아지거든요, 피부염이기 때문에. 하지만 피부암이나 나쁜 병변으로 갈 수 있는 전환 병변들은 전 단계들은 요런 출혈이나 딱지가 반복될 수 있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좀 증상이 제가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물지만 이제 주변의 피부와 느낌이 다른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입술의 주변의 피부에 인제 피부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이제 신경을 침범하는 피부암이 있습니다. 오늘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그 피부암들은 보통 인제 색깔을 띠기보다는 좀 살색이거나 흰색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안쪽으로 파고드는데 그런 피부암들은 신경을 침범을 하면서 우리가 신경이라는 것은 피부의 감각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피부를 움직이게 하는 뭐 근육이나 이런 것들의 어
움직임을 담당하는 신경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피부암들이 신경을 침범하게 되면은 그 자리가 뭔가 다른 느낌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피부색과는 조금 다르거나 아니면 그곳이 마치 무슨 포장지처럼 뭔가 얼얼한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그 주변 피부가 다르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화끈거리고 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확인하시는 게 좋고, 이러한 증상이 없는데 주의를 깊게 보시면 좋은 경우에는 바로 손바닥이나 발바닥의 점입니다. 제가 인제 손바닥, 발바닥에 있는 점은 절대 레이저를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확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바닥, 발바닥, 손톱, 발톱 주변 이런 경우에는 손 은근 점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 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는 햇빛과 연관이 없는 악성 흑색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에는 처음에는 진단이 안 되다가 추후에 진단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제가 인제 저작권 때문에 여기에 올려 놓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어떤 논문에서는 발바닥 점을 일단 사진을 찍어 놓고 6 개월, 12 개월, 24 개월 이렇게 추적 관찰해 보았더니 처음에는 악성 흑색종을 의심할 수 있는 피부 병변이 아니었는데 점점 번지고, 그래서 조직 검사를 그때서야 해 보았더니 피부암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손바닥, 발바닥에 있는 점을 다 조직 검사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잉 진료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건, 주위에서 보아야 할 점은 손가락, 발바닥에 있는 점이고, 이런 점을 주의 깊게 보시고 싶으시면 작더라도 레이저로 제거하기보다는 사진을 찍어 놓고 비교를 하셨으면 좋겠고, 같은 맥락이지만 마찰을 있는 부위는 또 그 자리에 피부암으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고, 어떤 암이든지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또 조심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이제 신드롬이라고 해서 가족력적으로 피부암이 다발성으로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얼굴이라든지 두피라든지 뭐 사지라든지 부위에 상관없이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다른 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몸 전신에 피부암이 더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실은 이제 제가 오늘 나쁜 경우를 당연히 강조하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점들은 괜찮은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이제 점이 조금 많은 편인데 미용적인 이유로도 얼굴에 있는 점을 많이 제거를 해 봤고, 또 팔다리에 많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제 궁금하니까 제 점을 확대경으로 보면서 괜찮은 점인지 아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깨에 있는 푸른 청색 모반도 사진을 찍어 놓고 봤지만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점은 괜찮은 경우가 정말 많지만,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갈색, 검은색 점도 있을 수 있고 빨간색 점도 있을 수 있고 빨간색 반점도 있을 수 있고 또 푸른색 점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있을 수 있는 점들에서 가장 최악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피부암의 유병률이 있고요. 또 제가 실은 이제 외래에서 진료를 보면 1 년에 한 4 명에서 5명 정도는 피부암을 찾아내서, 이제 제가 1차 병원에서는 피부암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병원으로 이렇게 전원해 드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계시거든요. 작년에도 두피에 이제 결혼식을 앞두시고 "두피에 다른 미용 시술을 하고 싶어요."라고 하셨다가 "두피에 있는 점을 저한테 그래도 확인받고 싶다. 이건 뭐냐? 검버섯이냐?"라고 하시는 분 중에 "이건 이상해서 조직 검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신 분들 중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피부암으로 진단받아서 수술하신 분도 계셨고, 또 30대 남자분이신데 콧등에 점 제거하고 싶다 그래서 오셨는데 확대경으로 봤을 때 이상해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피부암으로 나와서 수술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피부암 유병률이 있다, 그리고 높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은 그거는 이제 어렵지만, 과거보다는 피부암의 유병률, 즉 쪼끔 발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점은 괜찮지만 우리가 조심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강의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점이 있는 경우에는 무턱대고 다 제거를 하기보다는 반드시 인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러한 변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대칭적인지, 색깔이 다양한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점에서 주변으로 새로운 점들이 생기는지, 아니면 상처가 낫지를 않는지, 이런 신호들을 쪼끔 캐치를 하시는 거, 확인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렇게 말씀드리시면 많은 분들이 엄청 걱정하실 거예요. "내 몸에 있는 점들이 진짜 다 괜찮은 거냐?"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럴 때는 걱정을 먼저 하시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께 진료를 봐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무턱대고 제거를 하시기보다는 내가 뭐 쪼끔 걱정이 되는 요러한 요소가 있는 것들은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하셔서 쪼끔 안심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작지만 피부과 전문의로서 좀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고, 또 피부과 전문의로서 인제 피부과 치료 블로그라고 해서 일상생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주제, 꼭 피부암이나 점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요. 혹시 뭐 진료를 볼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시간에서 만약에 확인할 좀 궁금하셨는데 마치 물어보실 수 없었다라는 그런 점이 있다면 비욘디 채널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 또 제 채널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실시간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선크림이 을 여드름 난 곳에 바르는 것이 낫나요?"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어 어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여드름이 나거나 트러블이 생기거나 뭔가 뾰루지가 난 곳에는 화학 제품을 최소화해서 바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이유는 인제 선크림도 어쨌든 크림 타입의 제형이기 때문에 가끔 여드름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선크림을 지우신다고 또 열심히 세안하다 보면 여드름이 염증성 여드름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선크림이 햇빛을 차단하는 중요한 이득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이 난 경우에는 기초 화장품만 바르시고 선크림은 잠깐 쉬셔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님의 질문인데요. 지방종이 잘 생기는데 몸에 염증이 많다는 신호인가요? 사타구니에 지방종이 큰 게 생겼다가 최근에 목에도 볼록하게 생겼어요. 피부과에 갔더니 지방종 같다고 수술하는 게 더 큰일이라고 그냥 살라고 하시던데요. 라고 하셨는데요. 실은 그러니까 지방종이 잘 생기는 것이 몸에 염증이 많다는 신호는 아니고, 지방종이 잘 생기는 이제 유전적인 배경이 아마 있으실 확률이 큽니다. 그게 뭐 유전적으로 물려봤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항상 유전자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여드름이 잘 생긴 피부고 어떤 사람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피부과에서 말씀하신 게 이제 지방종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지만, 수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후유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흉터가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타구니처럼 다른 부위보다 좀 마찰이 있는 경우에는 염증이 오히려 더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고 흉터가 생기고 또 그 염증 때문에 고생하실까 봐 아무래도 수술하는 게 더 이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별이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소티논을 7 개월 먹고 지금은 겨울이라 약을 끊은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끊었는데도 여드름이 안 나서 체내에 이소티논 성분이 남아 있는 건가 궁금합니다. 보통 체내에 며칠 정도 약 성분이 머무르나요?"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소티논이 끊은 지 한 달 정도면 약간은 남아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좋은데, 이소티논이 을 복용을 하고 임신을 시도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2달 후거든요. 왜냐면
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달보다는 더 한 2달 정도는 지나야 체내 이소티논 성분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권유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소티논을 며칠 정도 약 성분이 머무르나요? 완전히 몸에서 나오시려면 최대 한 2달은 지나야 거의 깨끗하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분이 이제 항산화 영양제일 것 같은데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네. 저는 항산화 영양제가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제 항산화 영양제 중에서도 뭐 비타민 C나 글루타치온이나 뭐 비타민 D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 역시도 복용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런 것들은 뭔가 과용량한 경우에 문제가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항산화 영양제를 복용하는 건 괜찮다.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많은 용량을 먹기보다는 조금 나에게 맞춤으로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TV님의 질문인데, 원장님, 기미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0대가 되니 기미가 올라옵니다 합니다. 실은 제가 이제 한 번은 기미, 흑자, 잡티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은 기미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기잖아요. 좀 만성적인 햇빛 노출, 그리고 피부가 약해졌을 때, 피부 장벽이 약해졌을 때, 그리고 여성 호르몬과도 관련이 있고 유전적인 배경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미 치료는 저는 이제 제 환자분들과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미 치료는 꾸준히 관리를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한 가지 치료로 접근하셔는 안 되고, 나에게 기미를 만드는 악화 요인이 있지는 않는지, 기미를 좀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키가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고지 근처에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병원에 내원하셔서 고민이신 기미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교정을 하고 어떤 부분을 치료를 해야 할지를 좀 계획을 세우시고, 이 원장님과 한번 꾸준히 좀 관리 겸 기미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과 한번 꾸준히 치료를 하시다 보면 저는 기미 치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질문이 끝났는데요. 오늘는 과연 여러분의 점은 안녕하신가요?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 보았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잘 준비해 볼 테니 다음번 강의를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청담 포워드 피부과의 이선복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